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원입니다. 3세 이상의 조금 자란 어린이의 복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급성 충수염, 변비, 또 정서적 동요. 우리 애가 어린이집 보내기 시작했는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어린이집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또 감기는 이제 대부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는 연쇄상구균이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감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쇄상구균 인두염이 있을 때는 복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이 있을 때도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장중첩증처럼 놓치면 큰일 나는 그런 병이죠. 급성 충수염입니다. 충수 자체가 이제 면역 세포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 충수돌기에 면역 세포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린아이들은 이 충수돌기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많이 몰려 있질 않아요. 아직 면역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3세 미만의 어린이들한테 급성 충수염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3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뭐 구토하고 뭐 배 아프고 열이 나서 온다고 해도 급성 충수염을 1차적으로 우리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5세 미만까지도 좀 드물어요. 이제 6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오면은 반드시 급성 충수염을 염두에 두고 진찰을 하게 됩니다. 자, 충수돌기란 게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이제 소장이 쭉 있고 소장하고 이제 대장이 이제 만나죠. 소장하고 대장이 만나서 여기 첫 부분, 여기를 우리가 맹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맹장염 불렀단 말이죠. 근데 맹장은 여기고 충수돌기는 여기에 있어요. 맹장 끝에 이렇게 달려 있죠. 꼬리,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맹장염이 아니고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급성 충수염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용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맹장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맹장염인 거죠. 그래서 맹장염하고 충수염은 다른 것이다. 우리가 보통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거는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느다란 원통 모양으로 생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고, 여기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면역세포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수돌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면역세포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면역에 어떤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염증이 생겼을 때 충수돌기를 제거한다고 해서 특별히 몸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이 쭉 소화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음식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끼거나 만들어진 대변이 여기에 끼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식 조각이나 대변이 여기에 끼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염증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막 이제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 대장에 세균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균 감염이 돼서 더 염증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름처럼 이렇게 잡히면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이게 너무 커지면은 터지겠죠. 이 터지면은 이 복강내로 이 고름이 막 이렇게 퍼지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복막염이라고 부르죠. 복막염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수염은 빨리 조기에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하면 그냥 복강경으로 구멍 좀 한 2개, 3개 뚫어가지고 여기 수술을 하면은 딱 요것만 떼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터져서 복막염이 되면은 그렇게 내시경적인 수술이 안 됩니다. 배를 완전히 반으로 이렇게 완전히 활짝 열어서 복강내를 완전히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그 흩어진 고름을 다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위험성도 커지게 되는 그런 이제 대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막염이 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급성 충수염의 증상을 잘 숙지를 하고 계시고, 의심이 될 때 빨리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서 터지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급성 충수염의 증상을 보면 복통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급성 충수염은 복통이 제일 먼저 나타난다. 다른 장염이나 이런 거는 구토나 설사가 먼저 나타날 수 있고 복통이 뒤이어서 나중에 나타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급성 충수염은 반드시 복통이 먼저 나타난다. 그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막 몸을 이리저리 꼬죠. 왜냐하면은 어떤 자세로 있어도 이 통증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몸을 굽혔다가 폈다가 막 심하게 울었다가 너무
너무 아프면 울지도 못해요, 애들이. 울 때마다 이렇게 복압이 올라가면서 복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잘 울지도 못합니다. 보통 이제 이 급성충수염은 6세 이상의 아이들한테 생기는 병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 증상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항상 통증이 배꼽 주변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옮겨가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그럼 급성충수염을 의심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꼽 주변에서 통증이 있다가 우하복부, 오른쪽 아래쪽으로 통증이 내려가면은 우리가 급성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맹장이 여자하고 남자는 반대다. 그래서 남자는 오른쪽 아래고 여자는 왼쪽이 아플 때 충수염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남자건 여자건 충수돌기는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 충수돌기가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우리가 이제 맹장이 이렇게 있고 맹장 끝에 충수돌기가 달려 있는데 이게 뭐 이 뒤쪽으로 이렇게 있다든지 위쪽으로 이렇게 가 있다든지 보통 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충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형적인 우하복부 보통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복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 볼 때 아프거나 하는, 얘가 요로 감염증인가 하는 증상이 의심될 정도의 비뇨기 쪽에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충수돌기의 위치라고 하더라도 우하복부에 복통이 있으면서 걸을 때 이제 그 신경이 연결돼 있으니까 다리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 오른쪽이 다리가 이제 쩔룩거리면서 걷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통이 처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지난 다음에는 구토를 하게 됩니다. 구토를 먼저 하고 구토를 막 하다가 배 아프다고 운다? 그거는 대개 급성 충수염보다는 우리가 바이러스성 장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배가 많이 아프니까 입맛이 없겠죠. 애가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통이 생기고 바로 애가 먹지 않고 그냥 입을 닫게 되죠. 그리고 열이 나는데 급성 충수염처럼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큰 병은 뭐 열이 막 엄청 고열이 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은 보통 38도에서 39도 사이 중등도 열이죠. 아주 막 고열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열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충수돌기가 파열돼서 복막염이 되면 엄청 고열이 납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열이 나면서 배 아프다는 아이가 갑자기 막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고열이 나면은 복막염이 됐을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또 진단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바이러스성 장염, 세균성 장염하고 겹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장염을 먼저 앓던 아이가 충수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막 증상들이 섞여가지고 진단을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설사, 뭐 오심, 구토, 뭐 열, 이런 게 전형적인 충수염 증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막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염을 치료하다가 충수염이 오는 경우에는 진단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진단이 좀 늦게 내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가 막 배가 아프다가 멀쩡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냥 뭐 별거 아닌 복통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더 심각해지는 거일 수 있습니다. 급성 충수염이 막 심하다가 터진단 말이죠. 터지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없어져요. 이게 복막염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 충수염이 있다가 터지면서 심각한 복막염이 생기기 그 전 단계, 그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은 통증이 없어지면서 애가 멀쩡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고름이 막 복강 속으로 막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막염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고열이 확 나면서 복통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를 또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대로 진단만 빨리 내려지면 비교적 일반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서 굉장히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료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애가 배가 아프다고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할 때 빨리 병원에 데려와서 진단을 제대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통이 뭐 한두 시간 이상 지속이 되고 속이 울렁거린다 그러고 토하고 먹지 못하고 열이 있다면 빨리 소아청소년과에 와서 진단을 받고 충수염이 의심된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하게 되고 검사를 하죠. 예전에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진단 기술이 발달이 돼서 초음파나 가스 때문에 초음파로 진단이 잘 안 될 때는 CT를 찍습니다. CT를 찍으면 이 충수염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